저기 지지난주죠. 이 지지난주에 쳤던 그 시험 2차 시험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보고 수업 시작합시다. 풀이하다가 제가 그 격분할 수 있어요. 몹시 흥분해가지고 욕을 할 수도 있거든. 이해해라. 왜냐면 문제 꼬라지 보면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1차 때는 너무 어려워서 이제 변별력이 없었으면 이번엔 너무 쉬워가지고 또 변별력이 없는 시험입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경찰의 부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야들아 1번 틀린 사람은 없지? 이거 틀렸으면은 저기 경찰 못해. 그냥 혀껴 물고 죽어버려. 왜 살아? 자, 1번 보시면은 윌슨이 주장한 전체 사회 가설이다 나오죠. 요거 미끄러운 경찰이론과 유사하다. 아까 수업할 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구조 원인 가설에 따르면은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한다. 자, 이게 조금 까다로운 질문일 수 있는데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구조 원인 가설 같은 경우에는 부패의 원인이 경찰관 개인의 문제입니까? 조직 전체의 문제입니까? 조직 구성원 전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자, 저놈이 부패하더라도 나도 부패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서로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부패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침묵의 규범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전체 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 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그다음 네 번째, 자 이게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 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나올 텐데, 자 썩은 사과 가설입니다. 부패의 원인이 조직의 체계적 구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문제입니까? 개인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학생들이 틀릴 수는 있어. 왜 틀리냐면은 다른 과목 문제 풀다가 시간이 쫓기면 급하게 풀게 돼요. 급하게 풀다 보면은 2번 이거 뭐지? 조금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4번 앞부분만 읽어보면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저기 2번 체크하고 넘어간 학생들도 뭐 꽤나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적 여유가 있고 천천히 문제를 풀면 다 풀려요. 근데 쫓기면은 1번 문제도 실수 가능한 패턴입니다. 그다음 2번 경찰사 문제입니다. 이 경찰사는 저희가 1894년 가보개혁 이후 내용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기출 문제 다 나왔던 지문들이 다시 재탕된 지문입니다. 그러면은 기억본 보시면 경무청 관제 직장이라고 나올 텐데 거기 앞에 경무청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요. 자, 우리 기관 명칭 들어가면 그거 전부 다 조직법이라 그랬더라, 작용법이라 그랬더라. 조직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경무청 관제 직장에 의해서 뒤에 보시면 경무부가 신설된다 나올 텐데 경무청 관제 직장이니까 경무부가 신설되는 게 아니라 경무청이 신설이 됩니다. 그다음 이 경무청의 장으로 경무사를 두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 관제라는 조직법에 근거해서 내부라는 기관이 만들어지고 경부 관제에 의해 경부라는 기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관 명칭 들어가면은 작용법이 아니라 조직법이고 경무청이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경무청이 신설이 돼야 됩니다. 자, 기억번 땡요. 그다음 니은 미군정기에는 경찰이 담당하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미군정기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이전 시기였던 일제강점기 때 자 새로 만들어졌던 제도들 있죠. 그거 전부 다들 축소 폐지 이관시켜 버리는 게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비경찰화가 핵심 키워드고, 그다음 미군정기 때 새로 신설되는 제도들도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생사무가, 이게 위생사무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위생경찰을 말하고요. 자, 이거 지금 경찰이 담당합니까? 전부 다 비경찰화 됐습니까? 비경찰화 됐죠. 위생국으로 다 이관. 그다음 디귿 구한말 일본이 한국의 경찰권을 강탈해 가는 과정. 우리나라 국권 피탈 과정인데 일단 대한민국 입장에서 부담이 제일 없는 거 있죠. 거부감 제일 없는 것부터 먼저 뺏어갑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놈들이 일본인에 대한 경찰권 뺏어가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에 관한 권한 뺏어가고, 그다음에 감옥사무, 경찰사무를 뺏어가게 되는데 요거 피탈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은 취하면 감경해 줍니다. 취한 감경. 그래서 취극서, 한일협정, 감옥에 관한 사무, 경찰에 관한 사무 순서대로 국권이 피탈되죠. 그래서 뭐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고, 그다음 리을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법들 중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최초로 반영된 법이 거기 있는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요.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은
다 5죠. 5. 그다음에 이 부분도 기출 문제만 잘 풀어본 학생들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경찰법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봅시다. 자, 1번.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 조직, 거기 기본 조직에다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그다음 직무 범위에도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법 제1조에 들어가 있는 규정이죠. 그다음 이거 지문을 조금 까다롭게 만들어내려면은 저희가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경찰법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재정 목적 바꾸치기 한 문제가 간부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 기본 조직 및 직무 범위 대신에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바꿨으면은 뭐 난이도 있는 지문이었을 텐데 그냥 직무 범위라고 나왔으니까 조직법인 경찰법의 재정 목적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청을 두고 지방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그다음 마지막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청을 둘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 청장은 장관 동의 총리 거쳐 대통령 임명한다. 여러분들 우리 경찰청장 임명 절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경찰 시험 준비하는 애들은 잠자는 거 발로 차가지고 깨우잖아. 이럴 때 야 청장 임명 절차하면 그냥 그대로 툭 튀어나와야 되거든. 이런 거 틀리면은 안 돼. 틀린 사람은 없죠. 저 정말 심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장관 제청이죠. 총리를 거쳐 대통령 임명한다. 그다음 청장 임기는 얼마입니까? 2년. 그다음에 중임할 수 없다. 뭐 3번 문제는 굳이 난이도를 매겨보면은 상중하 중에 난이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냥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문제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3번은 실수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법 그다음 경찰공무원 임용 영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찾아볼게요. 기억, 휴직, 직외제, 그다음에 정직,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15명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저희가 기본 이론 수업을 할 때 15문제 시험문에 나오면은 이 지문은 안 빠지고 거의 매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휴직, 직외제 다음에 감봉 견책이 아니라 정직, 감봉요. 그다음 니은 경정으로의 신규 채용, 승진 임용,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장관 빼고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합니다. 그다음 디귿 징계에 의하여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임명 결격 사유 7가지 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1번 요거 개정된 부분입니다. 근데 뭐 개정된 내용 모르더라도 그냥 내용은 똑같으니까 문제 푸는데 지장 없고 임명장이나 임명통지서에 적힌 날짜 그다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그래서 저희가 요것도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그날이냐 다음 날이냐 제가 물어볼 때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놈이잖아요. 임명장이나 임명통지서에 적힌 날짜 그다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 그다음 15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해가지고 다 했죠. 그다음 민번 자 총경의 전보 휴직 직외제 강등정직 복직 요렇게 6가지는 너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누가 하도록 돼 있다? 경찰청장이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다음 거기 보기 잠깐 보시면은 이번에 박스 문제가 한 8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이 박스 문제 특징이 지금 뭐냐면은 기존에는 박스 중에서 옳은 거 틀린 거 고르십시오 하면은 없음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왔었거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개수가 아니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보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박스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단순 사지선다형의 문제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박스 중에서도 어려운 형태입니까? 굉장히 쉬운 형태입니까? 쉽죠? 한두 개 모르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속어만 해도 답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4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징계령 보시면은 1번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 총괄하고 대표하고 표결권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표결권을 가진다. 그 다음 2번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서면 심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다만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 1부터 10일입니까? 다음 날부터 10일입니까? 게재 1부터 10일. 승진해서 이제 다음 날로 바꿔서 나온 적 있죠. 그럼 요 놈도 게재 1부터 10일 확인하시면은 뭐 틀린 질문 아니고. 그다음 세 번째 경징계 의결 통지 받았습니다. 15일 이내 집행을 한다. 중징계의 경우에는 15일 이내 의결서 사본에다가 처분 사유 설명서 보내도록 돼 있고. 그다음 네 번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상자에게 사유를 고지합니까? 아니면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승인을 받아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징계하고 소청 묶어가지고 연장 절차 매번 비교를 합니다. 자, 징계는 30일에 연장 30일인데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 소청은 60일에 연장 30일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하죠. 자, 5번은 4번이 땡. 자, 그다음 6번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상 기본 강령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 6번 요놈은 제가 생각했을 때 틀려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에서 크게 영향은 없을 거고. 그다음에 올해 언제지? 올해 승진 시험에서 이거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거기 3번 4번 있죠. 규율하고 책임 바꿔치기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요거 뒤에 해설 보시면은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제3조에서 1호 경찰 사명부터 6호 성실 청년까지 6가지 내용이 있고요. 이거 그냥 단순 암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정에서는 크게 영향 안 미친다 그랬죠. 이거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 거의 없을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다음 다음 시험에서 혹시 이런 부분들을 꼭 맞추고 싶은 학생들은 지금 당장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 암기니까 시험 치기 직전에 키워드만 따가지고 따로 보셔도 되니까, 자, 이런 거 뭐 평상시에 미리 준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6번은 그냥 해설 참고하시고요. 7번 문제 볼게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여러분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앞부분은 형법 총칙하고 완전 동일하다 그랬죠. 그다음 뒷부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절차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1번 지문 보시면은 자,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책임 연령 형법 총칙하고 똑같습니다. 몇 살로 돼 있습니까? 14세로 돼 있죠. 그다음 두 번째, 행정청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이게 사전 통지입니다. 그다음 7일입니까? 10일입니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다음에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거기 7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10일. 그다음 세 번째, 소멸시효 제척기간 전부 다 몇 년이라 그랬더라? 5년이죠. 5년. 자, 3번 지문은 시험에서 계속 나왔던 지문이고, 네 번째,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4번 지문이 O입니다. 그 다음에 8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에 보시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 범위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자, 이거 5월 달에 개정된 내용이라고 설명 다 해드렸죠. 2에 범죄 피해자 보호가 들어갔고, 그다음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 범죄 피해자 보호하고 인권 보호 바꿔치기 해가지고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다 설명드렸습니다. 인권 보호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찰위원회의 심의결사항 중에 인권 보호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 경찰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가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죠. 그다음 두 번째, 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제9조입니다. 요 놈은 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그 놈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용 무기 또는 장기 3년 나왔을 때 그냥 풀지 말라 그랬죠. 끝까지 읽어야 돼요. 자, 보시면 징역이나 큰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 한거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장구 사용 요건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 그다음 공무집행에 대한 한거의 제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장구 사용 요건이니까 장구 확인하시고, 사용하여야 한다 아니죠.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경찰 장구 뒤편에다가 가로 안에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뭐 요번엔 그런 거 없으니까 굉장히 또 쉬운 패턴이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청장은 위해성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 실시를 하시고, 검사 결과 보고서 어디에 제출한다 그랬더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문제풀이 할 때 경찰위원회,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뭐 이런 거 다 바꿔가지고 다 해봤죠. 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4번이 땡입니다. 자, 그다음에 9번 손실보상. 자, 11조의 2조. 자, 손실보상 나오면은 항상 뭐하고 주의하라 그랬더라? 보상금 지급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좀 잘 해두십시오라고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1번 소멸시효죠. 안 날로부터 짧게 3년, 발생한 날로부터 길게 5년.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지금 한 세 번째 나온 건데, 우리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어디에만 설치할 수 있다? 경찰청, 지방청에만 설치할 수 있고, 경찰서 붙으면 된다 그랬더라, 안 된다 그랬더라? 안 되죠. 근데 저기 뒤에 뭐 있습니까?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자 둔다라고 돼 있으니까 땡요. 2번이 틀렸고, 그 다음 세 번째, 현금 일시불이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서 분할 지급 가능하고, 그 다음 네 번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이 뭡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고, 그 다음 대통령령 중에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요. 자, 9번 문제도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10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후에 며칠이 경과하도록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거기 기획본에 20일 들어가는 이유는 원래 공개 청구가 있으면 공개 여부를 10일 이내 결정하도록 돼 있죠.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음 날부터 연장 며칠 10일이 가능하니까 원래 10일에 연장 10일 감안해서 20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 공개 청구 후 마찬가지 니은번에도 20일이요.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자, 청구인의 이의 신청 받으면 며칠 이내 결정해야 됩니까? 7일 이내 결정을 해야 되고, 문서로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마찬가지 7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럼 기억에 20일, 니은에 20일, 디귿에 얼마 들어갑니까? 30일. 그 다음 리을, 미음 각각 7일, 7일 들어가죠. 다 더하면은 84. 자, 그 다음 뒤로 오시면 11번입니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자, 이것도 우리가 기본 수업을 할 때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조직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더라? 청장, 지방청장, 서장 이런 것들 빨리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뭐 한다 그랬죠?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를 빨리빨리 구분하라 말씀드렸죠. 자, 그럼 1번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순찰팀의 수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지방청장. 그 다음 세 번째,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이죠. 인원. 사람 수는 누가 결정합니까? 경찰서장. 그 다음 네 번째,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은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자, 우리 순찰팀장의 직무 암기 다 하고 있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근무교대 시에 인수인계 확인.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일일 근무 지정. 세 번째 중요사건 사고 발생 시 현장 지휘. 그 다음 네 번째 지역경찰 관서장 부재 시의 업무 대행인데, 실질적으로 네 번째 사유는 암기를 안 하더라도 세 개만 아시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11번은 2번 땡입니다. 2번. 그 다음 12번. 자, 출입 고용 금지 업소 골라봐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은 출입은 가능하죠.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고. 그 다음 2번 일반 게임 제공업은 뭡니까? 출입과 고용이 둘 다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 디귿번 비디오물 감상 실업인데 요거 출입, 고용 둘 다 금지죠. 대신 리을번 비디오물 소극장업, 요거 감상 실업하고 다른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비디오물 소극장업은 출입은 됩니다. 고용만 금지. 대신 앞에 제한 관람과 비디오물 소극장업 붙어버리면은 당연히 출입도 안 되겠죠. 그래서 12번도 저희 뭐 법령 특강 하거나 할 때 박스 안에다 나열하고 그냥 빈칸 다 채워본 것들인데, 출입 고용 금지 업소 니은번, 그 다음에 디귿번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집시법 뭐 이거 시험 때마다 안 빠지고 매번 나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다음 지금 올해 1차 문제도 마찬가지, 2차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집시법은 출제자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태까지 시험에 안 나왔던 지문들 있잖아요. 그걸 자꾸 섞어버리거든. 1차 때는 뭐가 들어갔었습니까? 소음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고요. 요번에는 보시면은 리을번 지문, 그놈이 여태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패턴입니다. 이게 승진이든 간부든 채용이든 나온 적이 없어요. 이제 처음 나온 패턴인데 이따가 풀이하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억.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 유지는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고 신분증 제시하죠. 그다음 니은 단체는 주최자가 될 수 없다. 자, 집시법 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용어 정의입니다. 그다음 주최자,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라고 용어 정의를 공부했었고, 단체 당연히 주최자가 될 수 있죠. 그다음 기출문제 풀이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기출문제에도 이 지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단체의 경우에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한다라고 돼 있는데, 법인격이 있든 없든 단체는 법인이든 아니든 얼마든지 집회 시위의 주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니은번 틀렸죠. 그다음 디귿 주최자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진으로 임명할 수 있다. 자, 중요한 포인트 다 체크했습니다. 18세 이상 임명할 수 있다. 주최자 다 됐고요. 그다음에 리을번 보시면은 이거 우리 집시법 할 때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요 규정인데,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원상제 및 국경 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원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밑에 해설의 리을번 봐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에 배제해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원상제, 국경 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12조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6조부터 12조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집시법에서 절차적인 규정이 있잖아요. 일단 주최자가 신고서 제출하면은 접수증 나가고, 그다음에 미비점이 있냐 없냐 본 다음에 미비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안 통고. 그다음 보안 통고 이후에도 보안이 안 되면 금지 통고를 하고,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바로 금지 통고, 선신고, 후신고 경합해도 금지 통고를 하죠. 그 절차적 규정이 6조부터 12조 안에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저희가 수업할 때 절차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지문 보시면은 확성기 등의 사용 제한 해서 돼 있죠. 이게 뒤에 해설 나오시면은 해설 보시면 확성기 등의 사용 제한은 제1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확성기 등의 사용 제한은 거기 있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관련 집회 시위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지문은 저기 우리 간부 시험도 마찬가지, 승진 시험도 마찬가지, 그다음 순경 채용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패턴의 지문이 경찰학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저기 보자. 지금 특채 준비하는 학생들 그 행정법 수업 듣죠. 행정법에 보면은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 안에 몇 조부터 몇 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해가지고 규정이 있고, 그럼 박스 안에다 쭉 나열한 다음에 이 중에서 준용 안 되는 거 뭐냐 찾아봐봐. 이게 행정법에서 나오는 문제 패턴인데 경찰학에서 이렇게 집시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앞으로 이런 패턴으로 출제하겠다가 아니고, 집시법은 학생들이 워낙 꼼꼼하게 정리를 해오니까 그 지문 한두 개씩 조금 이제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들을 계속 출제를 하는 것 같거든.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나오면 집시법에서 이제 시험에 안 나온 거 없습니다. 거의 다 나왔고요. 다 나왔고, 예전에 승진 시험에서 이제 질서유지선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시행령의 규정이 따로 있는데 그게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하고 그다음에 요놈 보충하시면은 집시법은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냥 진짜 극한까지 온 것 같아요. 한계까지 낼 수 있는 거 다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더 어려운 패턴이라는 것은 뭐 정리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지금 봤던 리을번 지문이 변형된 형태로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뒤로 오셔가지고 해설해 보시면 제 6조가 5개 집회 및 시위의 신고고, 7조가 신고서의 보안, 8조가 금지 제한 통고, 그다음 9조가 이의신청, 그다음에 10조 금지 시간, 11조 금지 장소, 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인데, 그럼 이제 이게 시험 문제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냐면은 박스 안에다가 요걸 쭉 나열한 다음에 있잖아요. 나열한 다음 자, 국경일이나 뭐 관훈상제 이런데 적용되지 않는 게 뭐냐 해가지고 박스 안에 몇 개 있냐 찾아봐봐. 이런 형태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유가 되는 학생들은 이제 위에 있는 거 있죠. 6조부터 12조까지 이런 것들은 그냥 절차적인 부분에다가 시간, 장소, 교통, 소통 이렇게 세 가지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나머지 앞에는 전부 다 절차적인 부분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두시면은 집시법은 더 이상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좀 특이한 지문 하나가 섞여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저기 시간에 쫓긴 학생들은 뭐 당연히 실수를 하셨을 거고, 좀 여유를 가지고 푼 학생들도 리을번 이게 오냐 X냐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아니면 4번 중에 뭐 찍는 형태로 간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적인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은 자 아무리 국경 행사라고 하더라도 시끄러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자 소음 확성기 등의 사용 제한 규정은 당연히 뭐 적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 보시면은 1번 가용 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하죠. 제외에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그다음 두 번째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 순시 현장 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정착 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다음 네 번째 작전 준비 태세라 함은 경계 강화 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이것도 수업을 할 때요. 경계 강화하고 작전 준비 태세 항상 비교를 했죠. 자, 작전 준비 태세보다 더 높은 등급이 경계 강화인데 경계 강화는 별도의 경력 동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작전 준비 태세도 당연히 뭐 별도의 경력 동원이 있을 수 없죠. 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틀렸습니다. 별도의 경력 동원 없이. 자, 그다음 15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여러분들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더라? 운전면허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용어 정의에서 뭐 차마 부분도 중요하고 도로상의 각종 시설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첫 번째 박스에서 일종 보통 운전면허니까 기억번 적재 중량 얼마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자, 그다음에 니은번 이종 보통 운전면허니까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디귿번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리을번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당연히 군한차 등은 제외하죠. 그래서 이것도 뭐 15번도 단순하고. 그다음 16번 문제 보시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이건 기출문제 풀이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풀 수 있었을 거고 그다음 기본 이론만 들은 학생들은 요 문제 놓쳤을 겁니다. 이게 우리 심화반에서 수업하는 내용인데 자, 예외 12개 사고에 해당하면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든 안 해주든 무조건 공소권이 있는 사고로 처리가 된다 그랬죠. 그중에 가속 사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 3번 보시면 제한 속도를 시속 10km 초과해야 됩니까? 20km 초과해야 됩니까? 20km를 초과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내면 예외 12개 사고에 들어가게 되고 자 이때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든 안 해주든 무조건 공소권이 있음으로 가요. 자 그럼 이제 20km 숫자 숙지를 하셨을 거니까 다음 시험 문제에서는 20km 이상 뭐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초과입니까 이상입니까? 자 초과로 돼 있으니까 자 정리를 하실 때 20km 초과 이렇게 해두십시오. 자 16번은 뭐 단순한 패턴이고 그 다음에 17번 보안 업무 규정상 신원조사입니다. 자 1번 신원조사는 야들아 우리 항상 이것도 전형적인 출제 패턴입니다. 대장 있잖아요. 대장 잘 봐두라 그랬죠. 신원조사는 경찰청장이 합니까? 국가정보원장이 합니까?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무원 임용 예정자 신원조사 대상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여권 선원 수첩 사증 마지막에 가로 안에 보시면은 입국하는 교포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포함. 전부 다 신원조사의 대상이죠. 그 다음 네 번째 해를 끼칠 정보가 있으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통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적절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1번하고 4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4번은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신원조사 국가정보원장이 한다라고 돼 있고 1번은 경찰청장이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1번, 4번 충돌하잖아요. 그 다음 이거 뭐 그런 충돌 부분도 생각할 필요 없죠. 그냥 1번 읽으면은 바로 땡이구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 북한 이탈 주민인데 자, 이 지문도 지금 여태까지 그 뭐냐 간부나 승진에서 나온 적 없는 지문들이 순경채용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기억 보호 대상자 중에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더라도 국군으로 특별 임용할 수 없다. 우리 전부 다 땡땡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군인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자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하면은 자 북한 이탈 주민 대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통일부 장관이 보호 여부를 결정을 할 거고 그다음 중요한 사람들은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자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신청자에게 통보를 해주죠. 그다음 디귿에다가 별표 하나 치거라. 별표 하나 치시고 자 우리가 보통 이 북한 이탈 주민
관련 내용 공부할 때 보호 대상자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숫자만 딱 체크해놨죠. 뭐 있습니까? 자, 입국한 지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하고 체류국에 몇 년 이상입니까? 10년 이상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위장 탈출 혐의자도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틀렸냐면은 이거 제일 마지막에 결정될 수 없다가 틀렸어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거든.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결정될 수 없다라고 바꿔놨고 이거는 또 우리 전형적인 출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바꾸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귿번 지문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수를 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 리을번 보시면 자 3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돼 있고 이 문제도 밑에 보기가 없음. 그다음에 한 개, 두 개, 세 개로 돼 있었으면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였는데 지금 보시면 그게 아니죠. 그냥 기역, 니은, 기역, 리을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은 기역번이 확실히 O입니까? X입니까? X다라는 것을 알면은 일단 1번, 2번은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고 자 3번, 4번인데 자 그럼 니은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디귿이냐 리을이냐 걸러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3번, 4번 중에 뭐 하나를 또 찍는 패턴으로 가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보기를 출제자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낸 것 같아요. 어차피 애들이 디귿번하고 리을번은 모를 거니까 확실히 아는 거 하나에다가 모르는 것도 하나 보기 섞어가지고 3번, 4번 만들어 놔버렸거든.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패턴인데 또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시면은 통일부 장관은 3년마다 수립해서 뭐 시행해야 한다. 요것도 이제 처음 나온 지문입니다. 그래서 3년 하나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오셔가지고 19번.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심사 명령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이거 인도심사 청구서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을 때 외교부로 접수가 되면은 그 이후에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이죠. 그다음 기본반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출문제 풀 때 제가 절차적인 부분 한 번씩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절차가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뤄진 적은 없어서요. 근데 이번에 처음 절차 부분 물어보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그럼 외국에서 인도 청구서가 접수가 되면 외교부 장관이 접수를 하고요. 외교부 장관 어디로 보낸다 그랬더라? 법무부 장관. 그럼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하고 검사에게 사건 배정이 되면 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서울고등법원에 어떻습니까? 인도심사 청구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은 뭐 2번하고 4번은 그냥 나가리 시키면 되고 어차피 고등검찰청하고 고등법원인데 법무부하고 외교부 자 외사경찰 파트에서는 법무부 외교부 순서 잘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 박스 한번 봅니다. 제일 처음에 법무부 장관은 들어가죠.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인도 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 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게 인도심사 청구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20번 뭐 수사구조 개혁에 관한 주장 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다. 입장의 달인 하나 찾아봐라. 자, 수사권 독립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풀 때 수업을 하는 내용이니까 기본반 수업만 듣고 간 학생들은 조금 낯설었을 겁니다. 근데 경찰학에서 안 하더라도 이거 형소법에서 또 다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죠? 자, 1번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을 수직적 관계로 두면 국가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될 것이 우려된다. 두 기관을 절연시키자. 두 기관의 관계를 끊어내자라는 겁니다. 그럼 검사는 내 수사 지휘하라는 겁니까? 빠지라는 겁니까? 빠지라는 거죠. 수사권 독립에 대한 찬성론. 두 번째, 현행 수사 구조 하에서는 마지막에 국민의 편익이 제외되고 있다. 현재의 구조가 문제가 되니까 바꾸자라는 거 아닙니까? 검사는에 떨어져 나가라는 거죠. 수사 우리가 하겠다. 검사는에는 자 조사하지 말고 빠져라. 그다음 세 번째, 공소직이 수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수사 단계부터 적극 개입해야 한다. 수사권 독립시키겠다. 독립시키지 않겠다. 독립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답 나와버리죠. 1번, 2번 찬성론이고 3번 반대론이니까 4번 볼 필요도 없는 거라.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러면은 지금 9월 1일 날 쳤던 문제 있잖아요.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풀어봤는데 뭐 지나간 거 풀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긴 하거든. 너네 OMR 카드 지금 다 손에 들고 있습니까? 다 제출했습니까? 다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결과도 벌써 다 나왔잖아요. 맞잖아. 그래가지고 뭐 그냥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내가 어떤 걸 실수했고 그다음에 어떤 걸 몰랐느냐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다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몰라서 틀린 건 죄가 안 돼요. 그럼 공부를 하면 돼. 근데 알면서도 틀리는 건 죄거든.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죽을 죄. 너 아는 거 틀린 거 있느냐 없느냐? 자수해라. 아니 그러지 마. 아는 거 틀린 거 있냐고 없냐고. 그래? 좋았어. 살려주겠어. 넌? 새끼들. 자, 여러분들 이번 시험 있잖아요. 시험 지금 잠깐 간단하게 총평만 좀 해보면은 요번엔 저기 원래 보통 우리 총론 강론이 딱 10문제씩 나오거든. 근데 요번엔 총론 문제가 좀 많아. 총론이 한 12개가 나오고 강론 문제 8개인데. 근데 총론 개수가 많으냐, 강론 개수가 많으냐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다음 시험에도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10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론하고 법령 문제 비교해 보면은 이론이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죠. 이 수사권 독립하고 경찰사하고 그다음 제일 앞에 부패 있고 나머지는 또 전부 다 법령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학은 이론이나 판례가 중요한 과목이 아니고 법 규정 자체가 중요한 과목이다. 뭐 다 증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박스 문제가 한 8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요. 기존의 박스 형태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기존에는 없음, 1개, 2개, 3개라면은 요거는 보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박스 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는 형태의 박스 문제입니다. 물론 몇몇 개 좀 예외적인 게 있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전체 있죠. 1번부터 20번까지 전반적인 난이도를 한번 매겨보면은 난이도를 매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쉬웠어요. 정말 너무 쉬웠거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북한 이탈 주민하고 집시법,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그 3가지 문제 정도는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때 굉장히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는 찍을 수밖에 없는 패턴으로 돼 있긴 한데 그럼 그 3문제 빼자라는 겁니다. 빼면 전부 다 몇 점입니까? 나머지 다 맞추면 85점이야. 그다음 나머지 문제는 기본반에서도 다 다루지고요. 기출 문제 풀 때도 한 번씩 다 해보고 그다음 문제풀이 법령 특강 할 때 계속 주구장창 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은 경찰학 자체만 놓고 볼게요. 경찰학 자체만 놓고 보면은 3문제 빼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한 학생이면은 이 85점에서 시작하는 시험이었습니다. 85점 못 넘으면 뭡니까? 전부 다 병신이에요. 병신. 응? 내가 크게 말은 못하겠고 말이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3문제 찍었을 때 자 거기서 이제 한두 문제가 맞아 들어갔으면은 90점, 95점까지 고득점이 가능했던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그거 다 틀렸으면 그래도 최소 몇 점 나와야 된다. 85점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찰학이라는 한 과목만 놓고 보면은 이게 정상인데요. 정상인데 근데 이번에 우리 경찰학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은 1차 시험은 내부적인 장애 요소들이 있었죠. 뭐가 있냐면은 문제가 너무 까다롭게 나왔거든. 근데 이번에 2차 시험은 경찰학 자체의 뭐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고 경찰학 앞에 뭐가 붙어 있었습니까? 국사 있고 영어 있고 형법 있고 형소법 있고 뭐 학생들마다 개별적인 특징은 있겠지만 국사 문제 풀고 나니까 영어를 아는 큰 산 하나가 나와가지고 시간 많이 잡아먹었지 이거. 근데 영어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뭐 수능 준비하는 애들 고3 수준이라던데 너네 이거 못 풀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네 고3만도 못해요. 고3보다 못한 인간들. 상처받지 말해. 어차피 지나간 거잖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 영어 선생님 말씀이 그렇다고. 고3보다 못한 인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이 어려웠습니까? 형소법이 어렵습니까? 요번에 지문 길어진 거? 응? 기억도 안 나냐? 뭐고? 형법이 지문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막 부악 하고 나니까 지금 제가 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4과목 풀고 나니까 시간이 뭐 10분밖에 안 남고 뭐 7분밖에 안 남고 이런 애들이 태반이더라고. 그럼 결국 경찰학 자체는 굉장히 쉬웠죠. 쉬웠는데 이 외부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정 점수가 쭉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최종 합격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득점 다들 하셨을 텐데 왜냐면은 필기시험 합격한 애들은 영어나 형법에서 크게 고생 안 했을 거거든.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가지고 다 풀어냈을 거고. 그럼 경찰학은 시간적 여유가 남으면은 당연히 고득점 했겠죠. 근데 필기 합격자들 말고 그냥 보통 평균적인 수준 지금 감안해 보면은 대충 뭐 한 70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간에 쫓겨가지고 급하게 풀다 보니까 아는 걸 쭉 다 실수를 해버리는 거라.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도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 점수 정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경찰학이 이 점수 아래에 있는 학생들은 본인 자체의 실력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
실력은 어느 정도 될 텐데 경찰학이 잘못이었습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다른 과목이 잘못이었습니까? 그거 아니죠. 너네 잘못이에요, 이 새끼들아. 저걸 빨리빨리 풀고 경찰학 왔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 애들 문제 푸는 요령은 지들 다 나름대로 요령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시험 칠 때 순서대로 안 풀고요. 경찰학을 아예 먼저 풀어놓고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 걔들은 한 10분 만에 그냥 싹 다 풀어버리고 시작을 해버리거든. 근데 그것도 뭐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고 나한테 제일 맞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났으니까 다음 시험에는 또 국사가 어렵고 영어 쉽고 형법 쉽고 형소법 어렵고 뭐 경찰학 어려워질 거냐 그런 거 예측하지 마십시오. 예측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2018년 1차가 겁나게 어려웠잖아요. 자, 이때 레벨이 여기라고 치면 지금 2018년 2차 문제는 레벨이 여기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들이요. 아, 이건 수준이 높은 게 아니고 이것도 수준 떨어지거든. 공부해도 못 맞추는 문제고요. 이건 공부 한 놈 안 한 놈 또 어떻습니까? 점수 격차가 크게 안 날 정도로 너무 쉽게 나버린 거라.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 중간 있죠. 여기쯤 이 부분을 잘 찍어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러고 있거든. 그럼 어차피 시험 문제 출제 패턴은 뭐 1차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였고 1차를 제외한 나머지 2017년, 16년, 15년 전부 다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대충 한 이 정도 레벨에서 준비를 해두시면은 조금 까다롭게 나오더라도 크게 많이 안 틀리고요. 너무 쉽게 나오더라도 맞출 거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어차피 우린 조정 과목이잖아. 조정 점수 들어가니까 남들 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넣지도 말고요. 이것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 그냥 이 사이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고 대략 난이도 70% 정도 맞춰가지고 쭉 준비를 해두시면은 뭐 3차 시험이 됐든 내년 1차가 됐든 특별한 사정 없으면은 조정 점수 들어갔을 때 크게 손해 안 보고 뭐 득을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점수 획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9월 1일 날 쳤던 2차 문제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하고 잠깐 강평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한 10분 정도 쉬셨다고요. 저희 다시 수업 시작합시다.